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넷플릭스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나왔죠? 맞아요. 근데 실적 보고서를 처음 딱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숫자는 분명히 다 좋은데 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4% 넘게 곤두박질 치는 건지,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조각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핵심 과목은 전부 100점을 맞았는데 네. 앞으로의 진로 계획서가 엉망이라서 최종 만점에서 점수가 크게 깎인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하. 시장은 넷플릭스의 과거 성적표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지만 미래 청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저은 거죠. 그 전형적인 비텐로어,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이 나빴다는 케이스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우선 잘 받은 성적표부터 한번 뜯어보죠. 아무리 그래도 월가의 깐깐한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팩트셋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과 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간신히요? 네, 박수갈채를 보낼 정도는 아니지만 다들 휴, 그래도 선방했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정도였죠. 근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7% 넘게, 주당 순이익은 무려 30% 넘게 증가했으니 와,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 같은 것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가 드디어 3억 2,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와, 3억 2,500만.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정표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때 넷플릭스에 독이 된 사과가 될 거라며 모두가 걱정했던 광고 사업이 맞아요. 광고. 이제는 완벽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뛰면서 1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와, 광고 사업은 진짜 기대 이상인데요. 예전엔 넷플릭스가 광고 넣는다고 할 때 콘텐츠 질 떨어진다고 다들 고개를 저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확실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시즌 같은 대작들의 힘도 컸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핵심 사업은 여전히 단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성공적으로 장착했으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문이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 하는 거죠. 드디어 실망스러운 미래 계획서, 즉 가이던스 얘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렇게 선방했다 할 만한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넷플릭스가 내놓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전망을 보니 주당 순이익, EPS랑 영업이익률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어요. 다음 분기부터 바로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2026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네, 특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게 제시했어요. 잠깐만요. 영업이익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의 생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건 참아도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돈을 잘 못 본다는 신호니까.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하락은 회사가 1달러를 벌기 위해 쓰는 비용이 늘어난다. 즉,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이 회사가 예전만큼 이익을 못 내겠구나 하는 본능적인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이던스만으로도 주가가 4에서 5%나 하락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가이던스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같은 날 터져나온 또 다른 소식은 아예 얼음물을 들이부은 격이었죠. 가이던스만으로도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한데 같은 날 거의 핵폭탄급 발표가 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치 일부러 모든 충격을 하루에 몰아주려는 것처럼요. 바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인수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네, 이 인수권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였습니다. 하하, 그런가요? 작년 12월 넷플릭스가 왕좌의 게임의 HBO와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를 소유한 WBD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지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맞아요. 그때 정말 놀랐죠. 그런데 경쟁사인 파라마운트까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요. 그렇죠. 바로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넷플릭스가 1월 20일 실적 발표와 동시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초강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존에는 현금과 우리 회사 주식을 섞어서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액 현금이요? 네. 주당 27.75달러, 총 인수 금액이 무려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거죠. 100조 원을 전액 현금으로요. 잠깐만요. 전액 현금이라는 게 WBD 주주들한테는 정말 화끈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대부분 빚을 내겠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거대한 빚더미에 올려놓으면서까지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의 지적처럼 이 결정은 넷플릭스 주주들에게 두 가지 거대한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막대한 부채 부담이고 둘째는 훨씬 더 직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넷플릭스는 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주가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중단이라.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그냥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 사는 걸 잠시 멈추는 것뿐인가요? 자사주 매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회사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신감의 표현. 맞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은 너무 싸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사들여서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력한 신호를 스스로 꺼버린 셈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생각이죠? 회사가 우리 주주 가치노다 WBD 인수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구나. 그리고 혹시 경영진도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보면 가뜩이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불안한데 네. 여기에 WBD 인수라는 거대한 빚을 떠안고 심지어 주가를 지탱해주던 방어막까지 스스로 걷어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견고한 현재를 확인했지만 불안하고 값비싼 미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된 투자자들이 일단 발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온통 충격과 혼란에 빠졌는데 경영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을 좀 달래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나요? 네. 경영진들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로 시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세 가지요. 우선 WBD 인수에 대해 공동 CEO인 테드 소렌도스는 이건 콘텐츠 제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우려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아, 규제 당국 승인을 자신한다. 네, 한마디로 걱정 마라, 다 계획이 있다는 메시지였죠. 광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광고 사업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다. 네, 2020년에는 광고 매출이 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제 광고가 구독료와 함께 넷플릭스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정말 의아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분기별 구독자 수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3억 2,500만 명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자축하는 동시에 이번이 마지막 발표라고 선언했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지난 20년간 넷플릭스에게 구독자 수는 거의 종교나 다름없었고 그랬죠. 회사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지표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그 지표를 갑자기 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스트리트가 이걸 곱게 볼 리가 없을 텐데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선언입니다. 어떤 변화요?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가입자 수의 증감에 목매는 불안정한 성장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시청 시간이라는 내실에 보고 평가받는 거대한 미디어 제국으로 봐주십시오.
라는 선언인 셈이죠. 네, 이건 시장과의 기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굉장히 큰 도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지금 넷플릭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당신을 위해 최종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현재 넷플릭스의 상황을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당신이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 더 그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스트리밍 사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매출, 이익, 구독자 모두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광고라는 새로운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습니다. 튼튼한 두 개의 다리를 갖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요인, 더 배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대에 못 미치는 미래 수익성 전망입니다. 네, 가이던스. 둘째, WBD 인수에 따르는 100조 원짜리 재무 부담과 아직 넘어야 할 규제라는 거대한 산입니다. 아, 그리고 셋째, 주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계속 부담을 줄 겁니다. 결국 견고한 현재와 거대한 불확실성을 뿜은 미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내려야 할 판단은 이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죠? 단기적인 재무적 고통과 주가 하락이라는 소나기를 감수하고 HBO의 왕자의 게임과 워너브라더스의 해리포터라는 거대한 콘텐츠 제국을 품게 될 넷플릭스의 미래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일단 이 모든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것인가? 현재 시장은 후자를 택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기 콘텐츠 한두 편의 주가가 들썩이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거대 미디어 제국의 탄생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고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넷플릭스는 지난 25년간 케이블 TV와 극장이라는 전통 미디어의 문법을 파괴하며 성장한 파괴적 혁신가였습니다. 그렇죠. 파괴자였죠.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전통 스튜디오를 인수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대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골리앗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파괴의 DNA를 가진 넷플릭스는 이질적인 두 기업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넷플릭스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하락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